쿠조 조타로, 이름부터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쿠는 허공과 무한함을, 조는 계승과 책임을 뜻한다. 조타로는 조스타 가문의 운명을 이어받은 계승자다. 하지만 계승이란 단순한 유산이 아니다. 그것은 곧 책임이자 고독한 운명이기도 하다. 조타로는 자신의 혈통이 가져온 싸움을 받아들였고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그 책임을 짊어졌다. 세상은 그를 강한 전사로 보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화려한 승리로 가득하지 않았다. 조타로가 직면한 것은 끊임없는 싸움과 희생 그리고 깊은 고독이었다. 조스타 가문의 이름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삶이었으며 운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쿠조 조타로는 결국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을까? 이제 조타로의 이야기를 통해 책임과 계승 그리고 고독이라는 키워드로 그를 다시 바라보려 한다. 조타로의 삶을 3부, 4부, 6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는 책임을 짊어진 계승자로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3부에서는 소년이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운명을 받아들이고 조스타 가문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힘을 저주로 여겼지만 디오라는 거대한 운명 앞에서 역할을 받아들이며 책임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워갔는데 이러한 책임감은 곧 고독을 의미하기도 했다. 가장 강한 자는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고 디오를 쓰러뜨린 이후에도 조타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운명에 의해 끊임없이 싸움의 중심에 서야만 했다. 4부에서 히가시카타 조스케를 지키기 위해 모리오초 마을을 방문한 조타로는 성장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싸움의 전면에 나서는 것보단 뒤에서 조력하며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강한 책임감이 생기면서 더욱 깊은 고독을 가져왔다. 그래서 주변국을 돌아다니며 화살을 찾는 동안 고립된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고 가족과의 유대감마저 희미해져 갔다. 이 모든 것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었지만 모든 것을 줄여할수록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역설을 경험한다. 6부에서 조타로는 마지막으로 딸 조린을 지키기 위해 싸움에 나서지만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안고 살아온 그는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의지를 건네주는 길을 택했다. 그래서 조타로의 처음 그리고 마지막 선택도 계승자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존재를 딸을 위해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의 모습이었는데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개념처럼 조타로의 삶은 결국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진정한 의미를 완성했다. 다시 말해 주어진 힘으로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가장 강하고 든든한 존재가 된 것이다. 또한 니체의 운명에처럼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존재를 통해 가문의 유산을 계승했고 조지프 캠벨의 영웅의 여정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영웅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희생하고 다음 세대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조타로는 이러한 희생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했으며 조타로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계승이란 단순한 힘의 전달이 아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의미를 남기는 과정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조타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책임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우리와 주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조타로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점점 감정을 닫고 고립되는 모습은 이는 마치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들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현실과 닮아있다. 부모들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키려 하지만 점점 더 외로워지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잊어버린다. 또한 조타로처럼 우리는 점점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완벽함과 감정을 통제받길 강요받고 이런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홀로 짊어지며 점점 더 고립된다. 이처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조타로가 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처럼 현실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욕망과 꿈을 내려놓는다만 여기서 우리는 또 궁금해지는 게 있다. 희생이 정말 중요함? 우리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도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없는 거임? 조타로의 선택은 숭고했지만 만약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관계를 더 잘 맺었다면 다른 엔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균형과 희생의 문제와 연결되는데 과연 희생만으로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말했다. 진정한 책임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이 아닌 관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조타로의 시선은 결국 책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이 책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조타로처럼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묵묵히 모든 짐을 홀로 떠안고 가족과의 유대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가문의 계승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수행했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들과의 유대는 희미해지고 스스로가 고립되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흔히 살아가며 경험하는 현실과 닮아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한다. 계승이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인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희생하는데도 사실 이 희생이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면서도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지 고민해야 하며 조타로처럼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리지 않고 희생의 의미를 다시 정의할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조타로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책임을 짊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다. 그의 무뚝뚝함과 차가운 태도는 강함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롭지 못한 삶에 대한 내면의 갈등이었을지도 모른다. 가족을 사랑했지만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닮아있다. 이러한 조타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데 집중하는데 과연 이 책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역시 관계보다 의무를 우선시하며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을지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제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책임을 다하는 삶이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본다. 우리는 과연 조타로처럼 묵묵히 모든 것을 짊어진 채 관계의 소중함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책임과 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